안녕하세요. 신평강연구소 랩장입니다. 오늘은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그러니까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사실 정시가 다 끝났죠?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사실 수험생은 아니어가지고, 그 일정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입학을 해서도 고민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직자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갖고 뭐 어떤 학과에 가는지, 어떤 학과에 진학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 학교 수고요. 사실 학교 수가 얼마나 있냐가 결국에는 정원이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 정원 얼마나 나오는지가 요새 그 의대 문제에서도 달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지가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가 이렇게 많았나 싶은데 어쨌든 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요. 지금 88개 학교가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많았나? 이게 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뭐 사실 학교 수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나오긴 한데 어찌됐든 그렇다. 4,310명 4,310명, 4,310명이 입학을 한다. 방사선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44개가 있고 약 2,500명이 입학을 하고요. 그 중에 전문대가 1,411명이 있다. 물리치료학과도 마찬가지로 3년제, 4년제가 있죠. 네, 똑같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학교의 그 레벨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사실 물리치료학과나 방사선학과나 뭐 간호학과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보건 전문 계열들은 어느 학교를 나오든 본인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만 한다면 뭐 똑같은 면허증을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차이가 없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 차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어디 가서든 과탑을 하거나 뭐 흔히들 과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상위권 레벨에 든다면 뭐 다 좋은 데 갈 수 있고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다 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레벨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보건의료 직종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가까운 데가 최고다. 그래서 본인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본인 집에서 가까운 통학이 되는 거리가 있다면 그 학교로 진학하는 게 가장 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4년제, 3년제 차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년제, 3년제 차이는 사실 뭐 대학병원을 들어가거나 할 때에는 조금 요새는 본다고는 해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까지 엄청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고 아마 물리치료학과는 이제 4년제 일원화가 돼가지고 물리치료학과는 내년부터인가? 다 4년제로 될 거고요. 방사선학과는 아직 3년제가 있어서 3년제든 4년제든 크게 상관은 없다. 가능하면 진학할 수 있는 학교로 진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물리치료학과를 갈 것이냐, 방사선학과를 가서 방사선사가 될 것이냐, 이 얘기니까요. 아무튼 그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 시험 기준으로 올해 이제 2월 달쯤 아마 합격 발표, 1월 달인가? 아무튼 합격 발표가 났을 텐데, 그 발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3,974명, 합격률은 76.8%, 물리치료학과가 보통은 항상 합격률이 좀 높았는데, 어떻게 올해는 좀 낮아지게 됐습니다. 응시자 수가 5,176명 중에 3,974명이 합격을 했다. 방사선학과 같은 경우, 방사선사 같은 경우에는 2,181명이 합격을 했고, 78.3%의 합격률로 전체 응시자는 2,787명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가 물리치료사가 응시를 하고 있고, 거의 3분의 1 이상 되는 수가 거의 2배인가요? 거의 2배? 거의 2배에 가까운 수가 나오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수가 많다는 건 사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가장 그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좋은 병원 하면 어디죠? 대학병원이잖아요. 대학병원이라는 데에 과연 얼마나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하고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나라고 보면은 서울에 흔히 말하는 빅5죠. 빅5 위주로 보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건 3차 종합병원으로 천병상 이상급의 3차 병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큰 병원, 좋은 병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5, 뭐 연세대라든지 뭐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성모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이라든지 그런 병원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병원들에 도대체 얼마나 근무하고 있나를 보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281명. 사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재활학과에 거의 한정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좀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긴 하다. 과가 한정되어 있긴 하다. 그래서 방사선사 선생님들을 보면 2,420명, 거의 한 9배 정도 수가 근무를 하고 있고, 방사선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의학과라든지 방사선 종양학과, 해기학과, 뭐 다양한 곳에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마취통증의학과의 통증센터, 뭐 여러 가지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데가 있고요. 꼭 대학병원에 근무한다고 해서 좋은 직업이다, 그거는 사실 아니기는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더 수가 많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버나, 사실 우리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잘 살고 싶고 좀 풍족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보통 받고 계시는지를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엔 좀 힘들고 대략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평균 임금은 사실 이거는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니에요. 그냥 방사선 선생님들이 4,500 정도 받고 있고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3,850을 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그렇다. 대략적으로. 왜냐면 제가 생각에는 이제 대학병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대학병원에서는 사실 간호사나 방사선사나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그 입사할 때 급수, 그러니까 입사 급수라고 하는데 그 직급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원이면 사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대기업 같은 데에도. 그래서 사원이나 이런 식으로 직급이 거의 다 이런 보건직군 같은 경우에는 의사직을 제외하곤 웬만하면 약사직을 포함해서 보건직, 그리고 간호사직, 약사직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입사 연봉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물리치료사하고 방사선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평균이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보통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협회하고 방사선사협회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간혹 발표를 해요. 가이드라인에 맞게 병원에서는 구인을 하고 뭐 그런 식이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종병에 따라서, 종병이라고 하는데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의 연봉 기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단기,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르바이트 비용이 보통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15만 원에서 18만 원, 뭐 많게는 20만 원 이런 식으로 1일 일당을 받게 되고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이 2022년 자료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의 최근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일 8시간에 12만 원 정도 알바비를 받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사실 무시하셔도 되는 게요. 이게 병원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고 개인 의원이나 이런 쪽은 좀 정말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직군이 다 연봉이 똑같기 때문에 다 이 정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5대 병원 중에서도 조금씩 다르고 그럴 수는 있는데, 웬만해서는 보통 처음에 들어가면 이 정도의 초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버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평균 임금을 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버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어떠냐라고 보면, 방사선사 선생님들은 요새는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원무과장 이런 팀장직, 관리자직을 맡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흔히 말하는 로컬이라고 하는 1차 병원급, 그러니까 동네에 보이는 그런 병원들이죠. 그 병원들에서는 팀장직을 맡고 있는 경우들이 옛날 말로 원무과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한 540, 그래서 400에서 500 정도가 있고, 여기서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 한 400, 500 정도, 400에서 500 정도의 임금으로 팀장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도대체 얼마나 버나를 보면, 물리치료사라기보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수치료를 할 경우에는 이게 비급여다 보니까 조금
병원에서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챙겨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일반 물리치료사,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기치료나 이런 루틴 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보다는 이렇게 도치료를 하거나 뭐 도치료 실장을 하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연봉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이건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좀 가져온 거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송파구의 어느 한 병원에서 의원급에서나 뭐 아무튼 도치료사 선생님으로 근무하는데 세후 40%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10만 원 주고 우리가 도치료를 할 경우에는 4만 원을 물리치료사가 받는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세후라는 거는 세금을 떼고 4만 원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걸 한 달을 받더니 보통 한 900만 원 정도 벌고 그럼 이분은 한번 뭐 40%니까 2250 정도 매출을 만들었을 때 이 정도를 받는 그런 느낌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도치료사 얼마를 주냐? 보통 요 정도 주거든요. 250에 10? 뭐 요새는 한 270에 10%? 요게 사실 평균이긴 해요. 어쨌든 270에서 10%인데 이 선생님은 좀 연차가 있다 보니까 또 좀 잘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받고 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평균 350에 350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급, 그러니까 내가 한 달 그냥 일을 했을 때 매출이 얼마가 됐든 350만 원을 일단 받고 15%의 세후의 매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러면 이제 10만 원이었을 때 15,000원의 그 인센티브가 나한테 떨어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좀 많이 받으시는 분은 8,900만 원. 뭐 옛날에는 1,000만 원씩 받는 분들도 있긴 있었는데요. 요새 좀 도치료사들 분들이 좀 많아지기도 했고 아시다시피 앞에 얘기했다시피 정원이 좀 많다 보니까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특히나 남자 선생님들이 좀 도치료사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치료사를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도치료사가 좀 많아졌고 그리고 그 병원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도치료를 안 하는 병원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병원에 뭐 두세 명씩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옛날이라고 하면 10년 전 이 정도에 비해서는 많이 이 평균이 좀 내려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받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있긴 있다. 그리고 방송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보통은 요 정도를 받는다. 이거보다 더 받는 분들 당연히 있죠. 흔히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프랜차이즈 병원, 무슨 척병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병원들, 무슨 튼튼 뭐 이런 이제 똑같은 이름을 쓰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컨설팅 병원 혹은 이제 그 프랜차이즈 병원 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너무 길고 어쨌든 그런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여러 개의 병원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을 ABC라는 병원을 이제 원무과장이라는 식으로 관리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인센티브를 이 세 군데에서 합쳐서 받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이렇게까지 받지는 못하지만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도치료사 선생님들은 뭐 사실 이제 지금 비급여 이슈가 제 영상에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급여에 대한 좀 이슈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내려오는 추세로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물리치료사 망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그렇다. 여러분들이 그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가시는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나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볼 점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런 돈만 가지고 아니면은 대학병원에 얼마나 근무하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서 방사선사나 물리치료사를 선택하기에는 참 좀 슬프단 말이죠. 같은 이제 보건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이제 치료를 직접 한다는 치료의 주체로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도 얻고 의사의 버금갈 정도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병원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진짜 병원에서 없으면 안 되는 우리 치료사 선생님들인데 또 반대로 방사선사 선생님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기계나 영상이나 뭐 이런 거를 진료를 볼 때 진단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또 여기 치료사 선생님들은 치료의 영역이지만 우리 방사선 선생님들은 보통은 뭐 요새는 시암이라고 하는 좀 그 시술의 영역에도 들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크게 보면 좀 진단의 영역에 속하는 선생님들인데 내가 도대체 어떤 거에 잘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방사선사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나오는 뭐 그런 만화라든지 요새 뭐 일본 만화 중에 방사선사가 나오는 그런 라디에이션 하우스인가? 드라마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사가 나오는 드라마도 한번 봐보시고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나오는 그 시르리즘 그 4개인가? 아무튼 그 EUB 나오고 뭐 데프콘도 잠깐 나오고 아마 데프콘이 방사선사로 나왔던 것 같은데,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깊게 한번 알아보고,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엑스레이만 찍는 게 아니거든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그 전기치료, 그냥 우리 그 물리치료실 가면 붙여주는 전기치료 있죠? 그런 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뜨거운 그 찜질만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다 이 시간에 알려드릴 수는 없고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어떤 거에 더 잘 맞는지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뭐 돈도 당연히 중요한데, 돈보다도 사실 돈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리치료사가 됐든 방사선사가 됐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만 하면요, 예를 들면 방사선사 선생님들도 한 억대 연봉을 버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억대 연봉 이상을 받는 선생님들이 당연히 계시고, 물론 그것보다 못 버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못 벌지만, 좋은 직업이라는 거, 저는 우리 이제 보통 방사선학과나 물리치료학과를 지원할 정도의 점수대를 가진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보건계열에 꼭 그 진학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실 쉽게 얘기하면 한 3, 4등급, 2등급에서 4등급 사이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점수대로 일반 대학을 가가지고 대기업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데를 갈 확률보다 우리 그 물리치료 선생님들이나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대기업 연봉을 버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를 따졌을 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직종이고, 그리고 그만큼 보람도 되다. 그게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한 건데 주변에 있는 우리 환자분들이 고마워하더라. 뭐 그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뿌듯하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장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